제가 여기 이렇게 빨간 옷 입고 2번 달고 호구처럼 나선 건 저 친윤 떨거지들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겁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영화 본 거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거면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고요. 우리의 진짜 보수 정치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십시오. 오늘 장면을 보시는 이동학 최고, 그러니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영화 보러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후보가 얘기한 건데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한 전 대표는 얘기하고 있고 비록 탈당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윤 전 대통령은 아주 강하게 선거유세에서 비난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탈당했지만 탈당한 게 아닌 거죠. 여전히 섀도우 1호 당원임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예. 김문수 후보는 본인 발에 지금 쇠고랑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그 쇠고랑을 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저것이 하나의 전 상징적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대선이 끝나면 엄청난 이 대선 이후에 이 전쟁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권을 두고 도대체 어떻게 누가 실권을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싸움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예. 제가 아까 도대체 대선 후보가 누군지 모르겠다. 무슨 인해 전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저희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예. 그 모든 싸움이 결국엔 대선 이후에 이 당권 이런 것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보고 민주당 가라고 하면 민주당이 받아줍니까? 저는 안 받아주죠. 예. 뻔히 아는데 위헌 위법한 사람인 것이고 본인의 어떤 평생 이 권력지향적으로 살아왔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살아오신 분인데 예. 결국 마지막엔 민주주의까지 완전히 형해화시키려고 했었는데 본인 당에서 정말 이 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겠는데 예. 그 부분이 결단이 좀 잘 안 나면 그런 숙제를 지금 민주당에 미루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친윤 의원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두렵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까지 세게 할 수 있을까? 다 의심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요, 확실하게 절연하는 듯한 느낌이 확실하게 들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절연당하거나 혹은 이 당 밖으로 쫓아내질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 본인들도 아마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똘똘 이제 뭉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종의 리더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일종의 전 약간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하게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SNS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번 대선은 친윤 구태를 청산하는 혁신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적었는데 김성열 대변인께서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윤 전 대통령과 친윤을 대선 국면에서 비판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가장 첫 번째 적은 이재명 후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지우기 수순에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친윤 의원들에 대해서 저렇게 날을 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권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 스스로 빠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좀 전에 연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호구라서 나왔다 이런 표현은 저는 당의 일원으로서 당의 지원 유세를 나가는 사람이 뭐 호구라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누구나 경선 과정에서 물론 서운하고 억울하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당에 남아 있으면 경선 과정에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따라야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솔직히 그냥 제가 타당의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버티겠습니다만은 예. 누가 봐도 경선 불복의 느낌이 강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장해찬 최고께는 뭐 당권 견제 그 원인 배경을 빼고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유세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절연하고 끊어야 된다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거는요. 예. 대선 후보의 정책과 방향에 맞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지원해 주는 방향이어야 예. 합니다. 각자의 철학과 소신을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건 경선 때까지고요. 어쨌거나 국민과 당원들이 투표로 김문수의 정책과 노선이 맞다. 그 방향으로 대선을 치르자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선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내부 분열.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김문수 후보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분열을 야기하지 않고 헌신해가면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대선에 도움이 되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보이고 있는 발언이나 행동 등은 예. 여전히 혼자서 전당대회를 하거나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당원과 국민들이 김문수를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원 또 전당원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한덕수가 아닌 김문수를 선택했잖아요. 예. 그러면 6월 3일까지는 김문수 노선대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안철수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걸 의식해서일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는요, 한동훈이 아닌 김문수를 외쳐달라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저를 외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네. 그러면 장혜철 최고, 지금 만약에 당의 선거 전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 당에서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그런 걸 좀 자제해달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비공개적인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당의 의사를 수용할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다만 예. 오늘 강원도 유세가 예정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내일인가요? 아마 예. 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내일 중 강원도 원주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를 할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찾아가서 예. 감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거라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어찌되었건 당 입장에서는 원팀으로 한동훈 전 대표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김용태 구태여 비대위원장이? 뭐 공적이나 비공식적으로 분열을 더 키우지 않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김문수 후보 뜻과 다른 내부 분열성 발언을 하더라도 예. 다들 할 말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대선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끌고 안고 가야 되니까 꾹꾹 참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현명한 예.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 예시를 정치권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 가짜 엄마는 아이 반을 가르라 했잖아요. 예. 진짜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이 오히려 그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당 지도부도 한동훈 전 대표의 저런 행태에 불만이 있지만 일단은 참고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내부 분열을 최대한 죽이는 것이 예.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6월 3일까지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꾹꾹 참고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트로이 목마가 돼서는 안 된다고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물론 선거에서 이기면은 뭐 문제가 뭐 크게 안 되겠지만 이동학 총리, 네. 만약에 선거에서 진다면은 이게 꾹꾹 참은 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뭐 눈치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이미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볼 땐 눈치를 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노선이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선거 끝나면 이제 서로 탓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열적 요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찌 보면 이제 분당 대선이라고 할 만큼 이 과정은 국민의힘이 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저 세력이 분열돼서 완전히 분당될 수도 있겠다. 어느 한쪽이 짐을 싸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할 만한 것이 지금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반으로 또 분화된다. 친한과 반한으로 분류가 된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정당이 한 3개쯤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제가 볼 땐 보수적인 어떤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낼 계제는 안 되어 보이고요. 예. 오히려 자중질환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싸우거나 혹은 국민들께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2년 반 재임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재명 전 대표만 계속 바지가랑이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본인이 넘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선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나경원 뭐 지금 페이스북 메시지도 봤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철진한 트로트 가수 그 가요 트는 느낌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께 이 가슴으로 와닿겠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마 선거 이후가 되면 저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본심을 드러내서 더 지금보다 더 가열차게 싸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요. 이준석 후보는 뭐라고 오늘 또 얘기를 했냐면 친한계가 단권 거래소를 당권 투쟁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걸 두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을 노리는 이준석 후보의 전략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김성열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가 한동훈 대표 보고 옷에 그 김문수 후보 이름 없는 옷 입고 다니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예. 본인이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의심받는 일을 하시고 계시면서 저희 탓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저희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계속해서 짝사랑도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저희한테 계속해서 단일화 요구를 하시는 쪽에서 우리가 하도 견디다 못해서 야 진짜 그만 좀 해라라고 한 얘기를 또 자기들끼리 당권 다툼에 이용해 나가고 근데 이런 당에서 어떻게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단일화 이야기 자체가 이기지도 못할 단일화를 왜 계속 얘기하는지 그리고 빅텐트는 무슨 빅텐트입니까? 지금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 오늘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뭐 홍준표는 하와이가 있고 한덕수는 잠수 타고 뭐 윤석열은 뭐 영화 보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부에서의 단합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 왜 저희하고 단일화를 자꾸 이야기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해서 단일화를 강하게 거부하시네요. 그렇다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좀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좀 다소 긍정적인 표현을 했죠. 어제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불신을 받는 점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의 소지를 없애고 국민들이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영화를 관람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부글부글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장해찬 최고위원 실제로 후보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후보의 생각을 당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을 하는 만큼 예. 보수 우파의 결집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넓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통진당의 후신으로 평가받는 진보당 후보와도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극자와도 손을 잡았다라면서 막 공세를 펼치진 않아요. 국민의힘도 예. 중도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는 강성 성향을 가진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나 우파 성향의 유권자들도 품어야 되는 숙명을 가진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예. 때로는 오른쪽 날개를 조금 넓게 펼쳤다 해서 그걸 모두 다 극우몰이로 몰아붙이게 된다면 예.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만 운동장을 좁게 쓸 수 있는 우려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본인이 중심을 잡고 두루두루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그런 의사의 표현 아닌가. 근데 전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주목을 받거나 공개 행보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선대위 관계자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을 것이고요. 예. 이건 철저하게 김문수 대 이재명의 선거로 더 많은 화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아마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어떤 경쟁력 비교가 주된 관심사가 되도록 선대위와 당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과거 발언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동환 의원님. 네. 실제로 김문수 후보도 좀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아, 있는 거 아니냐가 아니고요. 있습니다. 예. 저분이 이제 태극기 들고 이제 이 부정선거 집회를 직접 주도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가운데로의 확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약간 전광훈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좀 쓰고 싶은데 예. 이미 2020년도에 이 전광훈 씨와 함께 만들었던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의 초대 대표가
김문수 후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쭉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자유통일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또 그 부정선거를 신봉하는 그 지지층 중심으로 국민의힘에 지금 굉장히 많이 침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타고 굉장히 많이 침투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를 최종 대통령 후보로 또 이렇게 선출한과 동시에 그것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지금 단계로 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극우 정당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단순한 프레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럴 만한 비판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못 믿기 시작하면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 그 어떤 것도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집권해가지고 국민들께 법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광훈 프로젝트가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국민의힘에 안착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김성열 대변인, 저 이런 문제들도 단일화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개혁신당에서는. 물론입니다. 저희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시절에 가장 많이 주력을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예. 부정선거론자들과의 절연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전까지만 해도 광화문에 계셨잖아요. 예. 정광훈 목사 그 무대에 같이 올라가셨었잖아요. 거기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들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분께서 아직도 그런 내용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작전을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어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도 확장용으로 쓰고 예. 본인은 보수 우파 쪽으로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 있는 듯한 일종의 투트랙 전력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이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얼마나 많이 당 내부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세 현장 가면요. 김용태 위원장 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젊은 정치인을 저렇게 총알바지로 쓰십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투트랙으로 가실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 본인이 가운데로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네. 내가 그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생각 없다라고 좀 끊어주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혜철 최고께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문수 후보와 공동 유세를 하고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하고 공동 유세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뭐 다른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용태 위원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더 젊고 예. 중도 지향적인 의원을 대표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김용태 위원장이 본인의 유세 현장에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거부할 명분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통 지지층의 소구력이 있는 층과 또 새로운 중도 확장을 잘 할 수 있는 층끼리 일단 그룹을 맺는 거 아닌가.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이 가교 역할을 잘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랑 같이 유세를 한번 하는 것도 국민의힘 네. 지도부가 바라는 그림이겠죠. 그렇겠죠. 그것을 위한 사전 밑그림 그리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다만 앞서 또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몇 가지만 첨언하면 방금 전에 일부 언론 단독 보도들이 났는데요. 예. 뭐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할 거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전 투표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게 사전 투표인데 예.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서서 사전 투표 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 안팎의 부정선거라던가 이런 부분들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그래요? 되지 않겠는가. 다만 그것과 별개로 선관위의 여러 가지 무능한 행태들, 뭐 채용 비리라던가 예. 선거 관리의 뭐 소쿠리 선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엄정하게 따지고 개혁하자는 것은 예.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좀 논란이 된 부분이 김대남 전 행정관의 그 이재명 후보 캠프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결과적으로는 철회가 됐는데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재명 후보가요.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진보적 색채의 정책만 가지고 국가 경영을 할 수가 없죠. 또 보수적 성향의 인사도 진보적 성향의 인사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대남 부분은 그건 실무선의 실수 같습니다. 제가 선대위의 진상이 실제 어떻게 된 것인지 또 필요하면 좀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좀 경솔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책 또는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동욱 씨, 네. 이 김대남 전 행정관 관련한 일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글쎄요. 전 뭐 선대위 안에 누군가가 뭐 이게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같긴 하나 예. 이 부분이 일종의 선대위에서 필터링 없이 그냥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제도 굉장히 많이 이걸로 시끄러웠거든요. 그랬죠. 네, 일종의 저는 그것이 시끄러워져서 걸러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예. 오히려 민주당의 인사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통합 그리고 더 멀리 확장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도 아무나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일정 부분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특히나 이 김대남 씨는 어제 2명의 후보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예. 처음에 우리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결렬이 되니까 예. 결국에는 다시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과연 국민의힘에서도 올바르게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질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다시 국민의힘에서도 좀 판단해 보실 것 같은데 이분은 김건희 여사 뭐 픽으로 들어갔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예. 특히나 그 녹취에 나왔을 때도 김건희 여사 쪽 입장에서 계속 고려를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칭호나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여사한테는 하는 칭호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는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한동훈 쪽을 공격해 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일종의 뭐 이렇게 오염된 어떤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이런 분들을 민주당에 모시는 거는 그건 과하다 해서 지지층에서도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약간 정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